16. 아나톨리는 최근 돌로호프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 로스토프네 아가씨의 유괴 계획은 벌써 며칠 전부터 돌로호프에 의해서 고려되고 준비되어 있었다. 소냐가 나타샤의 거실 문에서 엿듣고 친구를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날은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타시아는 밤 10시에 뒤청청대로 나가 꾸라긴의 손에 몸을 맡길 것을 약속하였다. 꾸라긴은 그녀를 준비된 트로이카에 태워 자기네의 결혼식을 올려주기로 미리 의뢰한 파문당한 사제가 살고 있는 모스크바에서 60베르스타 떨어진 까멘카 마을로 데리고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까멘카 마을에는 갈아탈 말이 준비되어 있어서 두 사람을 바르시아바 가도까지 데리고 가면 거기서 우편 마차로 외국으로 도망칠 참이었다. 아나톨리는 여권도 영마차권도 돈도 가지고 있었다. 1만 루블리는 누이에게서 얻고 1만 루블리는 돌로호프의 주손으로 빌린 것이었다. 두 사람의 입회인 하나는 흐보스치 꼬브라는 관리 출신으로 돌로호프가 도박에 쓰고 있던 남자와 또 하나는 마카린이라는 퇴역 경기병으로 꾸라긴에게 무한한 사랑을 바치고 있는 착하고 약한 남자였다. 이들은 옆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페르시아 융단이며 곰 가죽이며 무기들로 벽에서 천장까지 꾸며진 돌로호프의 큼직한 서재에는 여행용 외투에 장화를 신은 방 주인이 열려있는 사무용 탁자 앞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주판이며 지폐 뭉치가 놓여 있었다. 아나톨리는 군복의 앞가슴을 열어젖히고 입회인이 있는 방에서 서재를 거쳐 프랑스인 하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짐을 꾸리고 있는 방 안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돌로호프는 돈을 계산하며 기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고 그는 말했다. 허버서치 고프에게 2천 루블리는 주어야 해. 응, 주게. 하고 아나톨리가 말했다. 마카르카. 그들은 마카린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자네를 위해서라면 사욕을 떠나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야. 자, 이것으로 계산도 끝났네.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여주면서 돌로호프는 이렇게 말했다. 됐나? 아, 물론. 분명 돌로호프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줄곧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지 않고 눈앞을 골똘히 바라보면서 아나톨리가 말했다. 돌로호프는 사무용 탁자의 뚜껑을 소리내어 닫고는 조소가 담긴 웃음을 띠고 아나톨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떤가? 이런 짓을 모두 걷어치우는 것이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하고 그가 말했다. 뭐라고? 하고 아나톨리는 말했다. 쓸데없는 소릴랑 작작 짓거려. 정말로 내가 얼마나 정말 이 기분은 어떻다고 표현할 수 없어. 정말이야. 그만두게. 하고 돌로호프는 말했다. 나는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자네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닐세. 뭐야, 또 빈정거리는 건가? 맘대로 하게. 뭐. 하고 아나톨리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정말 그런 어리석은 농담을 할 때가 아냐. 이렇게 말하고 그는 방에서 나갔다. 아나톨리가 방에서 나가자 돌로호프는 비웃는 듯 하나 동시에 너그러운 미소를 띄었다. 여보게 잠깐만 하고 그는 아나톨리의 뒤에다 대고 말했다.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리 와. 이리 오게. 와. 아나톨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끌려들면서 주의를 집중하려고 애쓰며 돌로호프를 바라보았다. 내 말 좀 들어보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할 게 있으니까. 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자네한테 농담을 하겠나? 여태까지 내가 자네에게 반대한 적이 있나? 자네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한 것은 누구야? 사제를 찾아낸 것은 누구이며 여권을 손에 넣어준 것은 누구이며 돈을 마련해 준 것은 누구인가? 모두 내가 아니냔 말일세.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고맙게 여기고 있지 않나. 대체 내가 자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다고라도 생각하는 건가? 아나톨리는 한숨을 쉬고 돌로호프를 껴안았다. 나는 자네를 도와주었네. 그러나 그래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 실로 위험한 짓이며 곰곰 생각해보면 또 어리석은 짓이야. 생각해보게. 자네가 그녀를 데리고 도망친다. 그것은 좋다 하더라도 말일세. 과연 그대로 끝날 줄 아나. 자네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은 곧 탄로가 나네. 그러면 자네는 행사 재판에 걸리고 마네. 뭐야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다 어디 있어. 아나톨리는 다시금 얼굴을 찌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자네에겐 이미 다 잘 설명해 주었지 않나. 여보게 하고 둔한 사람이 이따금 자기의 지혜로 도달한 추론의 가치에 의해서 흔히 느끼는 특수한 열정을 가지고 아나톨리는 이미 100번이나 돌로호프에게 되풀이한 논정을 되풀이했다. 자네에게는 이미 설명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마음먹고 있단 말일세. 만약 이 결혼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하고 그는 손가락을 하나 꼽으면서 말했다. 말하자면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되지 않나. 설령 또 유효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외국으로 가버리면 그런 건 아무도 모를 테니까 말이지. 여보게 그렇지 않나. 어쨌든 이젠 말하지 말아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정말이야 그만두게. 다만 자기가 자기를 속박할 뿐이니까. 괜찮으니까 덮어두란 말이야. 하고 아나톨리는 말하고 머리를 움켜쥐면서 다음 방으로 나갔다. 그러나 곧 다시 돌아와 돌로호프 앞의 안락의자에 발을 포개고 앉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이봐. 이거 좀 봐. 이 가슴의 고동을. 그는 돌로호프의 손을 잡아 자기의 심장에 댔다. 아, 그 귀여운 다리, 그 눈매, 흡사 여신이야. 여보게. 돌로호프는 싸늘한 미소를 띠고 그 아름답고 오만한 눈을 반짝이면서 조금 더 놀려주고 싶은 듯한 태도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 그때는 어떡하지? 그때는 어떡하느냐고. 아나톨리는 장래일을 생각하곤 진심으로 당황한 낯으로 이렇게 되풀이했다. 그때는 어떡하느냐고. 글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건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짓거릴 필요가 없어 하고 그는 시계를 보았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아나톨리는 안쪽 방으로 갔다. 이봐, 다 됐나? 뭘 그리 꿈을 그리고 있는 거야? 하고 그는 하인에게 소리쳤다. 돌로호프는 돈을 치우고 하인을 불러 이별의 잔과 만단의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고 나서 호버스치 고프와 마카린이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나톨리는 서재에서 턱을 괴고 소파 위에 엎드린 채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미소를 띄우면서 무엇인가 혼잣말로 부드럽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리 와, 무엇이라도 좀 먹게. 자, 건배. 하고 다음 방에서 돌로호프가 큰 소리로 불렀다. 싫어. 여전히 미소를 띄우면서 아나톨리가 대답했다. 오게. 발라가가 왔네. 아나톨리는 일어나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이름난 트로이카 마부인 발라가는 벌써 6년 남짓 아나톨리와 돌로호프를 알고 있었고 이번 일에도 자기 트로이카를 제공해 주었다. 아나톨리의 연대가 뜨베리에 주둔하고 있을 때도 발라가는 그를 태우고 저녁에 뜨베리를 떠나 새벽까지 모스크바에 데려다 주고 이튿날 밤에 다시 뜨베리로 데려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또 추격자를 피하여 돌로호프를 도망가게 해주기도 하고 집시 여자며 발라가가 말하는 이른바 아가씨들과 더불어 이 두 사람을 태우고 온 시내를 누비고 돌아다녔던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일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통행인이며 쌍마차의 마부를 역살하고 그때마다 그의 이른바 서방님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일도 여러 번 있었다. 이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마구 몰다가 죽인 말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두 사람에게 얻어맞은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가 좋아하는 샴페인이며 마데라 주를 얻어마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옛날에 시베리아로 귀양살이를 갔을 이 두 사람의 무서운 행적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술자리에도 두 사람은 곧잘 발라가를 불러내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집시와 같이 춤을 추게 하였다. 그의 손을 거쳐서 나간 두 사람의 돈도 1000이나 2000 정도가 아니었다. 이 두 사람을 섬기면서 그는 한 해에 20차례나 목숨을 거는 일도 해치웠고 두 사람의 일에 가담하여 받은 보수만으로는 어림도 없을 만큼 많은 말을 죽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이 두 사람을 사랑하였고 1시간에 18베르스타라는 광적인 질주를 사랑하였다. 쌍마차를 뒤집어 엎고 통행인을 깔아 죽이고 전속력으로 모스크바 거리를 달리는 것을 좋아했다. 잔뜩 취한 두 사람의 빨리 몰아 빨리 몰아 하는 광적인 외침 소리를 뒤로 들으면서 이제 이 이상 더 빨리 달릴 수 없을리만큼 말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고 또 질겁을 하며 자기의 수레를 비키는 농부의 목덜미를 힘껏 채찍으로 후려 갈기는 것을 좋아했다. 이것이 진짜 날이다 하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나톨리와 돌로호프는 마부로서의 그의 솜씨를 사랑했고 또 그가 자기들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는 성질을 사랑했다. 발라가는 다른 손님들에게 고용될 때에는 2시간에
25불리씩 받아내고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자기가 나가지 않고 대개 동료 중의 젊은이들을 내보내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이른바 우리 나리의 경우에는 언제나 자신이 갖고 또 임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저 하인에게는 돈이 있을 때를 알아내어 몇 달 만에 한 번 아침 나절에 술기 없는 얼굴로 찾아가 공손히 절을 하면서 도움을 청할 뿐이었다. 나리는 언제나 그를 의자에 앉혔다. 저 서방님, 표도로 이바노이치 서방님, 아니 나리,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깡그리 말을 없애버려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으로 사러 가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마련되시는 대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와 돌로호프는 경기가 좋을 때면 1000이나 2000 루블려의 돈을 내주는 것이었다. 발라가는 붉은 머리를 한 붉은 얼굴에 목은 더욱 붉고 굵었으며 납작코에 조그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턱 수염이 성깃성깃한 26의 땅딸막한 농부였다. 그는 비단 안감을 댄 엷은 천의 푸른 까프단을 반 외투 위에 걸치고 있었다. 그는 현관 방의 구석에다 대고 성호를 걷고 거무스름한 그리 크지 않은 손을 내밀면서 돌로호프에게로 다가갔다. 표도로 이바노이치, 그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형제, 벌써 왔군. 안녕하세요 나리. 그는 들어오는 아나톨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역시 손을 내밀었다. 어이 발라가, 다시 묻겠는데 하고 아나톨리는 두 손을 상대방의 어깨에다 얹고 말했다. 너는 나를 좋아하고 있나? 어떤가? 이번에는 크게 수고를 해줘야겠는데. 어떤 말로 왔지? 심부름 하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리께서 좋아하시는 사나운 말들이 올시다. 하고 발라가는 말했다. 그런 말이야 알겠나? 발라가 말을 죽을 만큼 마구 두들겨서라도 3시간에 닿도록 해야 해. 죽을 만큼 마구 두들겨 버리면 타고 갈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발라가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말했다. 이놈 뺨따기를 후려 갈겨줄 테다. 까불지 마라. 갑자기 아나톨리는 눈을 부라리며 외쳤다. 별 말씀을 까불다뇨. 하고 마부는 웃으면서 말했다. 대체 제가 서방님들을 위해서 말을 아낀 일이 있었던가요? 말의 힘이 계속되는 한 달릴 수 있는 데까지 달리도록 해 보이겠습니다. 좋아. 하고 아나톨리는 말했다. 자 앉게. 자 앉지 그래. 하고 돌로호프도 말했다. 뭘요? 서 있겠습니다. 표도로 이바노이치. 앉으라니까 잔소린 말고 자 한잔하게. 아나톨리는 이렇게 말하고 마데라 줄을 큼직한 잔에다 가득 부어주었다. 마보의 눈은 술을 보더니 빛나기 시작했다. 형식적으로 조금 사양한 뒤 그는 단숨에 쭉 들이켜고 나서 모자 속에 숨겨두었던 붉은 견직의 손수건으로 입 가장자리를 닦았다. 그건 그렇고 언제 떠나시는데요 나리님? 글쎄. 아나톨리는 시계를 보았다. 곧 떠나야지. 알겠나 발라가? 시간까지 닿게 될까? 네, 출발하기에 달렸습니다. 출발만 잘 하게 되면 못 갈 리가 없었죠. 하고 발라가는 말했다. 왜 그 언젠가 뜨베리로 모셨을 때 같은 경우에는 7시간에 닿았었지 않습니까? 나리님 기억이 나십니까?
자네 알고 있나? 언젠가 크리스마스를 지내러 뜨베리에서 달려온 적이 있었지. 눈을 크게 뜨고 자목 감동한 듯한 표정으로 꾸라긴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막가린 쪽을 돌아보고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아나톨리는 말했다. 막가르까, 자네에게 믿어지지 않을 테지만 숨이 막힐 만큼 날았었지. 짐 쓸매의 행렬에 끼어 들어갔었는데 한 번에 2대씩 뛰어넘다시피 했었지. 응. 또 말도 말이 없었죠. 하고 발라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는 그때 젊은 부마를 밤생 말에다 채웠었는데 하고 그는 돌로호프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서방님께서는 믿지 않으실 테지만 60베르스타의 길을 단숨에 날아갔었죠. 고삐 같은 건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서운 추위로 손이 얼음처럼 곱아버려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삐를 내던지고 나리님 어디 고삐를 조금 잡아주실까요? 하고 부탁드리고는 저는 그만 썰매 속에 나가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쯤 되면 말을 못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며 저쪽에 닿을 때까지는 세울 수도 없을 지경이었으니까요. 3시간에 닿아 버렸죠. 그래도 뻗은 것은 왼쪽 부마뿐이었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